잿빛 공포의 시대 33년 만에 드러난 진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군의 한 농촌 마을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10차례의 강간,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오리무중이었고 사건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포기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33년 만인 2019년 DNA 분석이라는 열쇠가 마침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사건은 1986년 9월 15일 태안읍의 한 목초지에서 71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이는 이후 5년간 이어질 연쇄살인의 서막이었습니다. 한 달 뒤인 10월 20일 맞선을 보고 귀가하던 25살 박모 씨가 수로에 유기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연쇄살인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은 특정 패턴을 보이며 점차 잔혹해졌습니다. 범인은 주로 비오는 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논길이나 좁은 길을 따라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논밭이나 숲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옷이나 스타킹 등 소지품을 이용해 손을 결박하고 재갈을 물린 뒤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매우 가학적이었습니다. 1987년 5월 2일에 발생한 6차 사건의 피해자 29살 박모 씨의 시신에서는 우산대로 인한 훼손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흔적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화성 일대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밤에는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살해된다는 괴담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붉은색 옷을 기피했고 밤 외출을 삼가거나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남성 가족들이 밤마다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마을 청년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순찰을 돌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정등 고향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성들에게 바지를 입거나 화려한 옷을 피하라고 권고했고 일부 여경들은 밤길의 미끼 역할을 자처하며 잠복 근무에 나섰지만 범인은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7차 사건의 경우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몽타주가 작성되기도 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반경 5km 이내에서 10대 여중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총 10명의 무고한 여성이 희생되었습니다. 경찰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연인원 205만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고 수사 대상자는 21,280명, 지문 대조는 4116명에 달했습니다. 군 병력까지 투입되어 용의자가 숨었을 만한 야산과 저수지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사 기술은 원시적이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형인 B형은 너무 흔했으며 족적이나 채모 등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절박했던 경찰은 점쟁이나 무속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비과학적인 수사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성과에 대한 초조함과 압박감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수사 관행이 남아있던 경찰은 용의 선상에 오른 수많은 남성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고문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용의자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책임자였던 경찰 간부 2명 역시 범인을 잡지 못한 책임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법적 비극은 1988년 9월 16일에 발생한 8차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3살 박 모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범인으로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22살 윤성여 씨를 지목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했던 그는 범인으로 지목될 이유가 없었지만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3일 밤낮으로 이어진 구타와 물고문을 이기지 못한 윤 씨는 결국 허위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가 윤 씨의 것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지만 이는 훗날 신뢰할 수 없는 분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2009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에도 그는 살인자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91년 4월 3일 10차 사건을 마지막으로 범인의 행적은 끊겼습니다. 결국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인 15년마저 만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대중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영화는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과 경찰의 무능, 그리고 범인을 놓친 좌절감을 생생하게 그리며 국민적 공분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듯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최악의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2019년 9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과거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9차 사건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DNA 재감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30년 넘게 보관된 낡은 증거물이었지만 발전된 DNA 증폭 기술은 아주 미세한 흔적에서도 범인의 유전 정보를 추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한 수감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수감자는 바로 당시 56살이었던 이춘재였습니다. 그는 1994년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25년째 복역 중인 1급 모범수였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아무도 그를 희대의 살인마와 연관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화성 사건 당시 용의 선상에 올라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혈액형이 B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끈질긴 심리수사와 연이어 제시되는 DNA 증거 앞에 결국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춘재는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모두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심지어 모방범죄로 결론 났던 8차 사건마저 자신이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성 사건 전후로 저지른 4건의 추가 살인과 34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전역한 1986년부터 검거된 1994년까지 화성과 청주 일대를 오가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1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덤덤하게 자백을 이어가 수사관들마저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를 화성 사건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은 새로운 재판의 문을 열었습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을 복역한 윤성여 씨는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법원은 마침내 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2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그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1년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과거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해 공식적으로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이춘재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일명 태완이법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고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80년대 권위주의 시절의 인권 경시, 풍조와 비과학적인 수사 시스템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국에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33년간 묻혀있던 잿빛 공포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그 상처와 교훈은 우리 사회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